자, 이제 지지 합과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간 합충을 이해하면요, 지지 합충은 좀 원활하게 공부가 가능한데요. 진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약 한 16시간 정도 공부하는 건데, 16시간 첫 단계, 첫 번째 단계의 이 16시간이요, 사실은 일반 대학 과정으로 한 3학기에서 4학기 정도의 분량입니다. 3학기에서 4학기 분량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예전에 심리학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 죽는다. 예. 이거 뭐 대학에서 3학기, 4학기 정도의 분량을 갖다가 그거를 한 방에 때려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아닌 사람은 쳐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될 사람은요, 강하게 해도 따라오고요. 안 될 사람은 설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단 확 올려놓은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단계별로 물론 이제 이론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동영상 교육만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오픈해서 듣는 게 좋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해서 들어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다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일성이 없으면 어려운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확장이잖아요. 여기서 또 좀 더 확장, 여기서 조금 더 확장. 그 다음에 부분별로 또 좀 세밀하게.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장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특히 이제 대학 과정이나 이제 그 전문가 과정까지 이제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동영상을 다 열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봐라. 그래서 전체를 딱 한꺼번에.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지면은 한 10년 정도 배우는 분량일 거예요. 대학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쏟아내놓은 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꺼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일부러 생각해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때 감에 따라서 있으면 나오는 거고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많으니까 늘 강의가 똑같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제가 계속 다른 게 붙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골격이나 이론의 체계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 강의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옛날 거나 지금이나 말은 똑같아요. 그냥 뭐만 달라지냐? 방법이나 예제, 그 다음에 경우수, 그 다음에 임상의 대입,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지합과 충은, 자, 천간합은 정신계라면 지지는 뭐예요? 육체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체계는 결국에는 자연계하고 부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계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육체계의 합충을 이해하는 힘이 더 강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지지합과 충 중에 제가 방합과 삼합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있는데 육합은 나중에 다음 과정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육합은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번 원래 이제 초급 코스에서는 초보자 코스에서는 지지 합과 충, 그 다음에 합에서도 삼합과 방합만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임묘진의 목, 그래서 임묘진이라는 것은 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임묘진이 왜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원래 보통은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이런 형태로 나열을 하고 씁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것들은 충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가지고 방합. 그래서 방향의 합이다라고 해서 동, 서, 남, 북을 상징하는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글자에 나오죠. 그거를 글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안 해주고. 그래서 지지 방화표를 보시고 그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자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오술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엮여드는 것들은 다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속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향의 합, 그거를 가속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속이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속성은 떨어지는데 속도가 빠른 거고, 속도가 느리지만 지속성이 있는 것은 삼합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묘진 보면 여기에 인이라는 게 지장간의 글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 경, 갑이라는 게 있고, 갑을 이어서 갑을, 을을 이어서 을개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사화에는 뭐가 들어가요? 무, 경, 병이 들어가고, 병리에 이어져서 병, 기, 정. 그 다음에 정을 이어서 정, 을, 기.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병화, 병화, 간목, 간목 해서 요 사이에는 양합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을목, 을목, 정화, 정화, 음이기 때문에 음합이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신금에는 뭐예요? 무, 임, 경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이어서 경, 신. 그 다음에 신금을 이어서 신, 정, 무. 예. 그 다음에 해수는 무, 갑, 임. 그 다음에 자수는 임을 이어서 임, 개. 그 다음에 개를 이어서 개, 신, 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자, 이게 음합과 양합의 차이예요. 그러면 합은요, 여기서 중심으로 할, 청간합은 두 개끼리만 합을 했잖아요. 여기는 세 개의 합이 있어요. 그래서 좌오묘유라고 하는 가운데 글자가 있어야만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지는 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미도 합이 되지 않아요. 신술도 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축도 합이 되지 않아요. 가운데 글자가 있어야만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만 합이 되기도 해요. 묘진만 합이 되기도 해요. 이걸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만 합을 한다 해서. 그리고 인묘진 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개가 있을 때 합도 있고, 인묘합도 있고, 묘진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음합이냐, 양합이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음합은 예를 들자면, 자, 인묘진합은 목이다라고 써 있고, 여기에 행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동. 자, 그러면 인묘합의 행동과 묘진합의 행동은 틀린 거예요. 자, 인묘합이 급할까요? 묘진합이 더 급할까요? 왜요? 양한 기운이 더 강하고, 양한 간목이 실행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급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의 합이더라도 인묘합이 있는 사람하고 묘진합이 있는 사람은 행동의 속도가 달라요. 이해되세요? 양합과 음합의 틀린 관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럼 인묘진합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예. 안팎으로 급한 거죠. 안팎으로. 자, 위에 보시면 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역마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활동적이고 빠르고, 예, 역동적이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은요, 도화라고 써 있고, 매력, 예, 인기, 발산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 예, 인내, 고집, 끈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너무 쉬워져요. 왜? 자,
목이라는 에너지, 행동이 인목이 내가 글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활동적이고 빠르고 역동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축선, 세로축선을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매력적이고 뭐가 인기를 하고 뭐가 발산적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자, 뭐가 인내를 하고 고집하고 끈기를 똥꼬집을 부리냐는 거예요. 행동이, 진토가.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자, 진토가 있는 사람은 행동의 고집을 피우는 거고, 미토가 있는 사람은 뭐의 고집? 감정의 고집을 하는 거고, 자, 술토가 있는 사람은 뭐의 고집? 예, 금긴이 있기 때문에 결정의 고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토는 뭐의 고집? 수의 고집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심리 분석이 끝납니다. 신체 분석, 심리 분석이 다 끝나요. 자, 임묘지는 양합이라고 하지만 이건 담이잖아요. 담의 합이잖아요. 여기는 간의 합이에요. 자, 임묘합은 뭐가 세다는 거예요. 결국엔. 담이 세다는 얘기죠. 쓸개. 그 다음에 묘진합은 뭐가 세다는 얘기예요. 간이 세다는 얘기예요. 간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임묘합의 심리 구조로 보면 실행 능력, 담이 세기 때문에 누구 말 따라 용감하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힘이 강하고, 묘진합은 의지력이 뛰어난 거죠. 꺾여도 계속 일어나, 꺾여도 일어나. 오뚜기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는 힘이 세진 거죠. 이게 임묘진이 같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것을 구성을 할 때, 자, 그러면 사화는 뭐가 빠르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은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오화는 뭐예요? 감정을 뭐예요? 발산하고 매력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센 거예요. 오화가. 그 다음에 미토는 뭐가 세요? 감정의 고집이 센 거예요.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래서 삐지면 오래 간다고 한 거예요. 예, 여긴 똥꼬집 부리고 행동을 안 바꾸는 거고. 야, 고쳐 해도 안 고쳐요. 진토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그대로 해요 또. 진토는. 예, 하지 마 해도 해요.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양말 벗어놓는데 껍데기 확 벗어놨어. 하지 마 하면 진토 있는데 껍데기 다시 안 벗어놓을까요? 벗어놓을까요? 그대로 또 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행동의 고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행동의 고집이 진월생, 진일생은 더 심하겠죠. 진진. 끄트머리 진년생이나 진시생은 좀 덜해. 근데 진월이나 진일사랑은 어때요? 더 고집을 피우겠죠. 뭐의 고집? 행동의 고집. 예, 미토가 있는 분은 뭐의 고집? 감정의 고집. 예. 자, 그 다음에 신유술의 신은 뭐를 계속 빠르게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유금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매력적으로 하고 인기, 그 다음에 발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술토는 뭐를 고집부려요? 내 결정을 고집부리는 거예요. 한 번 결정하면 끝이야. 안 바꿔. 이거죠. 자, 겉으로 사오화가 감정 변화가 더 빠를까요? 오미화가 감정 변화가 더 빠를까요? 네, 여기서 보죠. 양한합. 사오화는 감정 변화가 무쌍해요. 근데 오미화는 은근한 불 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은근한. 그러니까 오미화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꾼이요. 사랑꾼. 감정을 계속 가지고 와. 예.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유합은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까요? 나중에 신중하게 내릴까요? 과감하게 내리는 사람들이죠. 빠르게 과감하게 내리는 사람이고, 유술금은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험 영업을 갔어요. 신유술이 먼저 계약을 할까요? 신유가 먼저 계약할까요? 유술이 먼저 계약을 할까요? 신유, 당연하죠. 먼저 결정을 확 해버려요. 예. 자, 그 다음에
해자. 해는 뭐를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빠르게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계속 생각을 바꿔나간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다. 그 얘기도 했죠. 자수는 무엇을? 생각을 매력적으로, 인기, 그 다음에 발산한다.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발산하는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축토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예.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뭐를 뚫어요? 생각을 안 바꾸냐 콧뚜레를 뚫잖아요. 예? 재갈을 물린 게 아니라 말은 그런 고집이 없기 때문에 이 재갈만 물려서 이렇게 당겨도 이렇게 가는데 소는 재갈 물려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딜 뚫어요? 코를 뚫어요. 코가 뭐예요? 금기잖아. 결정. 결정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뚫으면. 예?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행동, 감정, 결정을 이거는 뭐의 합? 방향의 합, 방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선축으로 흐르는 합, 이걸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 삼합은 병화의 병, 정화의 정이 이어지고, 병화의 병, 그 다음에 정화의 정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인오술 화라고 합니다. 인오술 화. 그래서 인오술 화국이 뭐가 문제냐면, 자, 연료를 대주면서 재도 태워주는 거예요. 재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오술 화국은요, 엄청난 감정의 그 불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봉이에요, 용접봉. 예. 그냥 사오미는요, 후루타고 말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불을 땡기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예, 녹이죠, 녹여 아주 사람. 예. 그래서 인오술 화국이 됐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사람도 죽여요. 예.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이라는 글자와 술토만 있어. 인이라는 글자와 술토만 있어. 그러면 오화년, 오화대운, 오화월에 갑자기 인오술 화국이 되면 어디서 맞닥뜨렸어. 인일에, 오일에 뭐 이렇게 해서 맞닥뜨렸어. 그러면 뭐 운전하다가 좀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한 대 치는 거죠. 예. 감정이 앞서니까. 예. 그런 날 조심해라 하고 알려줬던 거예요. 예. 불에 불을 더하는 날은 조심해라. 근데 희한하게도 병증이나 변고가 있는 거는요, 그런 게 줄을 서요. 오화가 줄을 쓴다든지 뭐 사화가 줄을 쓴다든지 이렇게 줄을 서는 때에 병고가 일어나. 왜 그렇게? 왜? 극단적으로 에너지가 흐를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그 솔루션이 뭐냐? 내가 중화가 돼 있습니다.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화돼 있으면 요동해요, 안 해요? 요동 안 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화의 사유축 금국, 경금과 경금 이어주고, 그 다음에 신금과 신금 이어주는 사육축 금국. 사유금은 양합, 인오화도 양합. 예. 요건 폭발, 요것도 감정적 결정. 유축금은 내가 결정한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유축금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정한 걸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집요할 정도로 밀어붙여요, 유축금.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결과를 내요. 유축금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오술화하고 인화는 틀려요. 오술화하고. 인화는 폭발이에요. 근데 오술화는요, 감정이 뭐를 하는 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끝까지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끝까지 밀어붙여요. 내 감정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결정을 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술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끝장을 봐요, 끝장을. 끝장을 본다. 감정의 끝장을 봐요. 그래서 음합이 삼합에서 무서워요.
방합에서 별거 아닌데 삼합에서는 음합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신자진, 임수, 그 다음에 개수와 요 개수,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물바다. 그래서 신자수와 자진수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된 사람도 있고 자진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검과 진토만 있었던 최진실이 자수대운의 신자진 물바다가 되면서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신진이 있는 사람은 자수 올 때 조심을 해야 되고 인술이 있는 사람은 오화 올 때 조심해야 되고 사축이 있는 사람은 유금이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없던 에너지가 갑작스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태풍 오고 쓰나미 오고 갑자기 혹한이 오고 하는 것처럼 변화가 엄청나게 세게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간목과 간목, 해묘미, 을목과 을목 이렇게 이어져서 해묘미 목국이라고 합니다. 해묘미 목국. 올해가 해년이잖아요. 그러면 해년이기 때문에 묘미목이 돼 있는 사람들 다 해묘미 목국 됐어요. 네. 행동 과잉, 오버센스, 묘미목, 해묘미.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해수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해충. 해수가 일어났을 때 해묘미 목국. 그게 일어난 사람들은 약간 조심을 해야 돼요. 몸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축수만 있는 사람이 해수가 오면 해자축 수국. 네. 그러니까 해수가 들어왔을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때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나 지역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지역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지역의 영향은요, 장날을 보면 돼요. 장날. 4일장, 5일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7일장? 들어보셨어요? 자, 4일장은 사는 금을 뜻해요. 그러면 그 지역은 금기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7일장이 열린 데는 화기가 강한 거예요. 1일장은 수기가 강한 거고, 6일장은 수기가 강한 거고. 아시겠어요? 지역마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5일장은 토기가 강한 거고. 네?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조상들이요 다 설정해놨어요. 네. 자, 원래 수원이라는 곳은 물 숫자,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이 많아서 수원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역사 유래 아세요? 물이 없어서 수원이라고 한 거예요. 반대 글자를 써서 해결하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4일장이 있는 곳에는 금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것이 다 옛날 어르신들이 풍수를 보고 그 다음에 기운을 보고 다 설정을 해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명칭을 그냥 진 적이 없어요. 다 그걸 보고 지었어요. 이름도 그걸 보고 짓고 그래서 장명이라는 게 있고 날짜를 정하는 것도 다 그런 자연법을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어느 날 어떻게. 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8.15 광복을 했어요. 8.15 광복 날은 뜨거움이 차가움으로 바뀌는 때예요. 변화예요. 8.15가 희한하게 변화해요. 변화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에너지적으로 변화하는 날이 또는 변화하는 시대가 변화하는 때가 이렇게 탁탁탁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묘진년이 있죠. 인년이 있고 진년이 있고 묘년이 있고 진년이 있죠. 그 다음에 4년, 5년, 미년, 그 다음에 신년, 유년, 술년, 그 다음에 해년, 자년, 축년. 지금 해년이죠. 자, 그러면 인묘진년에는
행동을 위주로 하는 패턴이 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웃도어예요. 행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응? 2000? 응? 모르겠어요? 12년, 11년, 10년이에요. 2010, 2011, 2012에 아웃도어 등산이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 5, 2년에는 감성이잖아요. 감성. 커피집들이 무죽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년에는 이게 금기잖아요. 그래서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혁신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휘어지는 뭐 LED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이니 뭐니가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신유술년에. 그 다음에 해자 축년은 뭐냐면 유통의 시대예요. 유통의 시대. 그래서 물류 유통이 성행하는 때예요. 요때 뭐가 다 뜨겠냐 이거예요. 물류 유통회사가 다 떠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요때는 뭐를 해야 돼요? 레저 스포츠, 아웃도어, 그 다음 바깥 야외 활동 쪽으로 하고, 여기는 문화 마케팅. 이때 영화가 떴어요. 우리나라가 영화가 정말 발달합니다. 요때. 그 다음에 요때는 제품. 요때는 뭐예요? 물류 유통.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흘러요. 예. 자, 비 오는 날 우산이 팔리는 법이죠. 햇빛이 짹짹 찌는데 누가 우산을 사요? 안 사잖아요. 날이 더워야 아이스크림이 팔려요. 날이 안 더우면 안 팔려요. 덜 팔리는 거죠. 똑같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자 축년이 예상이 되겠죠. 자, 갑작스럽게 해년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온 거예요. 우주의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요때 변고가 많겠죠. 변화가 크겠죠. 요거에 요동치는 나라들, 개인, 회사 난리가 나겠죠. 요때는 무르익어요. 요때는 무르익고, 요때는 빠져나갈 때고. 그러면 해자축년이라는 게 수기인데 이 수기가 나는 없어. 그러면 나한테는 뭐예요? 호기예요. 호기. 좋은 때예요. 근데 해자축년에 대한 수기가 많아. 불리해져요. 이해되세요? 이걸 가지고 뭐를 했냐면 삼재라는 걸 한 거예요. 삼재. 여기 들삼재, 악삼재, 날삼재. 이게 무슨 삼재야? 상관도 없는 내용이죠. 네? 삼재라는 것은요, 옛날에 인구 통제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사 못하게 해서 인구를 통제하려고. 네.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에너지가 뭐냐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자, 나는 수기가 많다. 그러면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요. 네. 굉장히 조심해요. 많이 조심해요. 네.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 20년간 이거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어요.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부적 쓴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붓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분도 제일 미련한 거야. 네? 뭐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네, 육체를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먼저 뭐예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부터 관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를 관리해요? 마음을 관리하고. 그 다음은 관계 관리하면 돼요. 그럼 무난히 무사히 지나가져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겨울이 왔어요,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겨울이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누구나 와요. 그 조건은. 근데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미리, 신의 기운, 미리 보고 파악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신기하다. 신기를 느낀다. 신의 기운을 느낀다. 이 뜻이에요. 신기가 있다. 먼저 보는 힘이 있다. 결국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냐?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법이 헌법이니 형법이니 민법이니 다 있어고 세상의 규율이 가장 강력하게 있을지라도 뭐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연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자연법을 명확하게 알면 판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진짜 법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가 판단이 준다고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니야. 예.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뭐가 지혜예요? 구별,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19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임묘진 동방목국, 사요미 남방화국, 신유술 서방금국, 해자축, 예. 북방수국이라고 해서 방합의 국이 있고요. 예. 넘기셔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국, 사유축 금국, 해묘미 목국이라고 해서 삼합, 부자종, 즉 결속의 합에 의한 그 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참고로 할 것은 진술 충미 중에 진술 또는 충미 중에 충이 이루지 않는 상태로 토가 3개 이상 있으면 합으로 본다. 토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미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 술술축이라든지 축술술 아니면 술축축 이렇게 합이 그러니까 충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합 3개가 있으면 토국이라고 본다. 토국. 예. 고집 대마왕이죠. 고집 대마왕. 예, 충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트라이앵글로 다 표시가 돼 있죠. 예, 그 내용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207페이지에 보면 자,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국이라는 뭐냐? 판이에요, 판. 그러니까 나라 국자 쓰는 게 아닙니다. 예, 판이 벌어졌다는 뜻이고, 종이라는 건 뭐냐면 모으다, 통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자종 이렇게 했죠. 부자종. 앞서 몇 장에 나오냐면 203페이지 보면 부자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다. 자, 넘기셔서요. 쭉 넘기셔서 자, 육합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육합에 대한 건 넘어가고요. 예,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지삼합표와 지지방합표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삼합과 반합, 그래서 인호합과 오술합, 신자합과 자진합, 사유합과 유축합, 그다음 묘미합과 해묘합과 묘미합 이렇게 해서 반합이 일어나는 게 있고 삼합이 일어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삼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방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삼합과 방합이 반합으로도 인정이 된다. 대신 뭐다? 가운데 있는 글자 뭐예요? 좌우묘유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지지충을 알아보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지충을 공부하면 그냥 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육기론을 바탕으로 한 이제 충의 개념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의학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고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지지충과 육기의 변화기표, 즉 2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표에 인신과 사해충이 이렇게 줄을 그어져 있고요. 묘유와 좌호충이라는 것이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진술과 충미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기 6개의 기운이 충돌해서 육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과 신이 충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와 해가 충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신충은 담과 대장의 충으로 급한 행동과 빠른 결정 사이의 충으로 스트레스성 질환, 두통, 변덕이 심하고 뒤끝 장렬, 잦은 화를 내고 신경질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인신충이에요. 그래서 인신충은 신경계 질환의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되면 류마티즘에 시달릴 수 있고요. 뼈마디가 쑤시고, 그 다음에 소양상화라고 해서 이면의 불이라는 뜻으로 저림 증상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안쪽의 혈류와 바깥쪽의 혈류가 따로 놀기 때문에 저리저리한 저림 증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이 관절염에 시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절염이 있습니까? 뼈마디가 아픕니까? 그 다음에 뭐 두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화가 자주 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해요. 네. 특히 음식 조절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예, 그 다음에 사해 고름풍목이라고 해서 소장과 방광의 충으로 감정 변화와 많은 생각 사이에 일어난 충으로 만성 두통, 변덕, 중풍, 수전증, 중독성 질환, 특히 알코올, 약물, 간질, 정신질환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질환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걸음풍목, 그러니까 걸음, 음기가 창궐해서 뭐예요? 풍목, 목기에 바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깨와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고름풍목이 생긴 분들은요, 중독성 질환,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요, 사회축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친 집착과 그 다음에 의심. 그래서 사회축이 있는 그 남자나 여자가 보통 의처유부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묘유충. 묘유충은 양명조금이라고 해서 양명, 밝다라는 거죠. 양명하다. 밝음이 너무 지나쳐서 조금, 금기가 마른다. 예, 건조할 조자를 써서 마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과 폐의 충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변화없는 결정충으로 그 다음에 피부건조, 폐결핵, 폐건조, 호흡기 질환, 폐렴, 폐병, 축농증, 비염, 중이염 등이 잘 발생한다. 그래서 폐질환에 유의를 한다. 물론 폐와 간이 모두 약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폐의 문제가 건조했을 때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폐의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좌우충은 심장과 신장의 충으로 감정의 표출과 다양한 생각 사이의 충으로 심장 두근거림, 그 다음에 심장질환, 울렁증, 필요 이상의 근심 걱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에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유 없는 벌렁증이 있어요. 심장.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 벌렁벌렁 거려요. 좌우충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묘유충이 있는 사람들은 각질이나 건조증에 시달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사회충은 아까 말한 대로 두통, 심한 두통에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회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두통 좀 있으세요? 라고 하면 거의 있다고 하고요. 인신충은 좀 뼈마디가 좀 쑤시고 저림 증상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요. 묘유충은 건조증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좌우충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장이 두근거림이 좀 있냐?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 태양한수라는 것은요, 태양한수, 그러니까 열이 확 빠져나가면서 차가운 기운만 딱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오싹한 오한증이 아주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간과 폐 그리고 심장과 신장의 양충으로 행동의 고집과 결정의 고집 사이에 나타나는 충이에요. 그래서 급냉증, 급성설사, 손발저림, 시림, 오한증, 식은땀 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위장과 담, 쓸개 질환에 유의한다. 그래서 속쓰림 증상이나 위장 질환에서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잘 체해요. 예, 진술충이. 예, 그래서 요 태양한수라는 의미는 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사를 해도 물설사를 해요. 쫙쫙. 예, 물설사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 태음습토라고 해서 간과 폐의 충으로 심장과 신장의 음충입니다. 감정의 고집과 생각의 고집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설사 또는 잦은 설사 질환, 장 트러블이 심하고 부글거림이죠. 그 다음에 대장 무록이나 항문 질환 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습이 끼는 거예요, 습이. 그래서 습토, 그러니까 근육이나 이런 데에 습이 끼는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증이 심합니다. 담. 등에 담이 결린다든지 근육 결림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비장, 옆구리가 결린다든지 그 다음에 대장. 그래서 대장에 트러블이 생기고 대장 질환에 직장을 포함한 대장 질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게 있는 경우에 또는 대세운에 의해서 부딪혀 오는 경우에 심하게 가중이 됩니다. 충은 아까 2배, 3배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충이 있다. 그러면 해수의 년이나 또는 사화년, 사화월, 해월
또는 해년이나 해대운에 더 많이 일어나요. 예,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가중법을 써요. 가중처벌이 돼요. 예, 그런데 합은 반감이 됩니다. 예,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충이 나한테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육체계에서는 이 육기의 충, 육충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 넘기셔서 보시면 223페이지 보시면 이 충이 마주보는 것들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충의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월지가 1번이고 일지가 2번이고 시지가 3번이에요. 그래서 충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은 뭐에 가장 많이 들어온다? 월지. 왜냐하면 계절의 값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 순으로 해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지, 일지가 충이 되는 경우에는 참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간충.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뭐뭐뭔데 그거하고 완전히 위아래가 충이다. 그랬을 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자, 올해 되게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기해년이니까 기토와 충을 하고 있는 을목이나 개수. 그 다음에 밑에 해수와 충을 하는 사화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을사일주나 그 다음에 기사일주들은 굉장히 힘든해요. 왜? 기해년이 오면 아유 잘못 썼네요. 을사일주나 개사일주죠. 예, 그래서 을기충 이게 충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사해충이 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위아래 충인 경우에 굉장히 힘들다. 참 특이하게도요. 을사월 개사일생도 있어요. 개사월 을사일생도 있겠죠. 이 사람은 죽을 맛이겠죠. 올해 굉장히 힘들겠죠. 알면 피해 나가는데 모르면 못 피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화가 작동하는 5월, 그 다음에 해수가 작동하는 12월이 더 세게 오겠죠. 줄을 쓰니까. 해년의 해월, 해년의 4월이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한 충격이 옵니다. 2배 따따블로 올라가는 거죠. 200이 400되고 400이고 800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그럼 되게 힘들어요. 예민해지고.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충부터 사해충 이 설명은 다 해놓은 겁니다. 쭉 해놨으니까 설명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그 육기의 변화기를 보시면 좌우 소음군화 챕터 8에 보시면 244페이지 보면 좌우 소음군화는 좌우는 원인값이고요. 소음은 과정값이고요. 군화는 뭐예요?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라고 하는 장부가 소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결과는 군화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좌우충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수련이요, 부정적으로 보면 욕구불만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음충이기 때문에 안으로 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수련이지만 욕구불만이죠.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는 증상들이 심장 두근거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기초 증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심장질환, 울렁증, 두근거림,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오지랖이죠. 이런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소양상화는 인신충이 되면 소양이 과정, 그 다음에 상화가 결과예요. 이면의 불이라고 해서 불이 서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서로 이격되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인 거죠. 혈액이 안 도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압박이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용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쓸데없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뭐를 쓴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해거름 품목은요. 사해라는 장부가 거름, 음기가 창궐 한 다음에 풍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뒤에 바람이 든다. 그래서 열과 한의 교류로 일하는 기류의 변화의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사해충이 되면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시작과
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성두통, 변덕, 중풍, 수전증, 중독성 질환의 간질, 정신질환까지도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풍 질환이 올해 많이 생겨요. 중풍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계 치료도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게 올해 많이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리 태음습토는, 예,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소하고 태는 틀려요. 소는 계속 줄어든다는 의미고 태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기가 바깥으로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습이 토에 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근육까지 다 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과 확산의 반복이요 열과 한의 대립이다. 안과 밖이 대립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현상이 일어나요? 결로가 일어나요. 결로. 그러면 물이 차죠. 그러면 설사 나죠.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설사, 잦은 설사, 장트러블이 심하다. 왜냐하면 온도차에 의한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뜨거운데 안은 차고, 또는 안은 뜨거운데 바깥은 차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결로가 일어나면서 습이 차.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내려겠죠. 부글거리고. 자, 그 다음에 묘유, 양명조금은, 자, 양명이에요. 양명이란 밝다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너무 밝아서 표면에 머무는 거예요. 내 피부 표면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다 보니까 건조할 조자 금기가 건조해지고, 폐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기의 과잉으로 인한 투쟁의 갈등,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활력의 경화 현상이 욕심의 병파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보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태양 한수는 이상현실의 추구요, 이상현실적 응용과 같은 것이나 부정적으로 치달으면 정신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술태양 한수는 태양, 양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극단적으로 한냉되는 거예요. 네? 한냉. 그래서 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좋았다 나빴다를 확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적인 현실. 그러니까 뭐 하자 해놓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상적인 것에 대한 추구 방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현실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충과 진술충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냉증, 급성설사, 손발저림, 시림, 냉기급습. 그래서 손발저림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손발 시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토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이 술년이었죠? 진술태양한수 생겼죠? 그럼 작년에 좀 이상한 짓 했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틀리겠죠?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걸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의 현상이니까. 그리고 표본중 개합추라는 표를 보시면 그 경락자리, 오수열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개 자리는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합의 자리는 모아야 되는 것이고 추의 자리는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열이 빠져나가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고열이야. 열증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열이 들끓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 저기 아이들 고열 현상 있잖아요. 예? 열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여기 개 자리를 따버리면 어떻게 된다? 열이 내려요. 열이 빠져나가면서 내려요. 자, 설사를 지나치게 해요. 모아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합. 그러니까 오실오실 추울 때도 합의 자리에도 놔두세요. 오실오실 추울 때. 오실오실 추울 때 열이 너무 지나치게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 자리에 놓으면 혈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절여요. 인신충, 특히. 절임 증상이에요. 그럼 뭐의 자리에 놔요? 추의 자리. 연결하는. 그러니까 절임 증상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찌뿌둥해. 그럼 추의 자리에다 놓으면 돌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개합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한꺼번에 놓아보면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침을 꽂거나 아니면 뭔가를 했을 때 최소한 몇 분을 해야 되냐면 28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자분들 생리주기도 28일이죠?
이 전체의 혈액이 전체가 몸을 전체 돌아서 오는 시간이 28분이에요. 28분. 그래서 28분 이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24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해설 부분이 나옵니다. 자, 249페이지 종합해설 부분에 보면 인신사해, 좌우묘유, 진술충미. 자, 인신사해가 많은 사람은 총명과 재능으로 활동성이 뛰어난 개척자다. 왜냐하면 그게 인신사해가 뭐였어? 역마잖아요, 역마. 돌아다니는 힘, 외부로 활동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개척자죠. 그래서 빠른 습득 능력도 됐고 적응력도 좋고 총명한 두뇌도 좋고 지치지 않은 체력도 좋은데 변덕, 심리불안, 급격한 히스테리, 신경계 질환, 만성두통, 신경질, 뭐 중풍,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가 건강의 비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운명이 좋아지려면 뭐를 하면 좋다?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해 주변인에게 상처를 줌으로 뭐를 갖춰야 된다? 참을성. 왜냐하면 빠른 에너지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뭐가 없다? 참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우묘유.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분자의 성품과 용모로 덕망이 뛰어난 리더다. 왜? 남의 눈치 보니까. 음의 기운이니까 남의 눈치 보고 남을 헤아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다. 심혈관계 질환과 폐질환이 약하다. 심근경색, 심장질환, 폐병, 폐렴, 호흡기 질환. 뼈와 신장계가 약하다. 왜냐하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말,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시들리고, 왜냐하면 남을 인식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강한 주체성을 기르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주체성을 갖고 의존하지 말고 완성을 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요. 협상 능력과 거래 능력이 좋은 사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 정신도 좋고 고집도 세고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보유하고 교육에 재능이 많고 자녀를 잘 키워요. 그리고 재물 같은 걸 다루는 힘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냉증, 소화기계 질환, 위염, 만성증후군, 그 다음에 설사, 비만, 혈액순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다 모든 걸 소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냉정한 마음으로 인해 대인관계성이 약해요. 그래서 주변인과 잘 어울려야 성공한다. 잘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어울리고 있는 분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진술은 괜찮아. 왜냐면 양적이니까 형성하는 힘이 있으니까. 충미는 안 그래요. 사람 잘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변화하는 오행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생애과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심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생화나 목다화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궁이에 나무를 너무 많이 집으면 불이 잘 타요? 꺼져요? 꺼져요. 그래서 지나친 생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의미고, 자, 설해과단을 보시면 금생수이나 수다 금침이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은 물에 잠겨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금이 수를 생하지만 수가 많으면 금이 생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닷물에 물을 부은다고 티가 나냐? 이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무력, 금극목이나 목다 금결이다. 이게 뭐냐면 목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기가 이빨이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극을 하는 데 있어서 목기가 강한데 금으로 극을 해야 마땅한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안 맞아서 목기가 강하고 금기는 약하면 도끼 이빨이 나간다 이 얘기예요. 자, 수극과다. 약한 금이 불을 만나면 반드시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면 극을 당할 때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약한 화가 물을 만나면 꺼져버리고 약한 수가 토를 만나면 스며들고 말고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기가 약해요. 수기가 뭐를 만났을 때 존재감이 없어요? 강한 토를 만났을 때 수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수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작년에 토기가 강한 때였어요. 그러면 수기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기가 살아 말랐겠죠. 말랐겠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겠죠. 사막이 됐겠죠. 자, 기해태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강한 나무가 불을 만나면 그 기운이 배설이 되기 때문에 빼어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부드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한 불은 토를 만나면 배설이 되기 때문에 뭐한다? 성질이 자애로워진다. 원래는 불이 강렬한데 자애로워진다라는 뜻이고, 강한 흙이 금을 만나면 고집이 줄어든다. 배설이 되니까. 왜냐하면 토생 금이니까. 배설의 방법으로 자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예리함이 꺾이고 그 다음에 난폭함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설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것만 해서 축적을 하시면 안 돼요. 배설을 해야 돼. 배설하는 방법이 뭐냐면 임상을 하는 거예요. 임상을 해서 배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고 이거를 실천하면 균형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55페이지의 장부 5장육부에 따른 육기병원학이 정리표를 보시면요. 참 요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5장육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요 6가지 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좌우충이 나타나게 되면요. 주관하는 장부는 심소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는 혀에 문제가 생기고, 혀에 뭐 구설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이 좀 많이 나게 되고, 오미, 쓴맛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느낍니다. 진절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쓴맛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에서는 뭐가 나요? 단내가 나고, 그 다음에 감정은 기쁨, 실없이 헤헤헤거려요. 이유도 없이 헤헤거리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좌우충에 의한 질병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충미충은 뭐냐? 비위에 문제가 있고 입술이 터져요. 입술이 뭐 이렇게 헐거나 터지고요. 그 다음에 침이 흘러요. 아니면 마르거나. 그 다음에 단맛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냄새는 화한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운은 습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고, 자, 거기에 색도 나오죠? 좌우충이 심하면 얼굴에 홍조가 떠요. 근데 충미충이 심해져서 문제가 생기면 뭐가 떠요? 누렇게 떠요. 노랑빛이 납니다. 자, 인신충은 심포경, 심장에 둘러싸고 있는 경락. 심포라고 하죠. 심포가 꼬인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심장을 감싸고 있는 공간과 3초, 전체적인 흐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혀에 문제가 생기고, 땀, 그 다음에 맛은 떫은 맛, 오치는 단내가 나고, 그 다음에 기운은 화기가 오며, 그 다음에 감정은 잘 놀래요. 그리고 얼굴 색은 붉은 빛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묘유충은요, 폐,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코에 문제가 생기고 콧물이 나고 매운맛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비린내가 나며, 기운은 건조해지고 근심과 슬픔이 많아지고 얼굴이 허옇게 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상 때문에 폐와 대장에 병이 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술태양 한수는 심방광의 문제고, 귀, 항문, 성기에 문제가 생기고, 가래가 끓고 짠맛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짠맛을 먹으면 두통이 생긴다 진술충은. 자, 그리고 썩은 냄새에 썩은 내가 나고, 한기가 서늘서늘하게 한기가 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낯빛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 병이 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해, 고름폭목은 간과 쓸개, 그 다음에 기관으로 눈에 문제가 생기고요. 눈물이 흐르게 되고, 신맛에 진절머리를 느끼며 지린내와 그은내가 나고, 기운으로는 풍기, 바람이 스물스물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 놀라고 화가 나요. 그 다음에 얼굴이 퍼렇게 뜹니다.
그래서 간담에 병이 든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나면 그 에너지에 의한 부딪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자, 얼굴 낯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자, 얼굴이 시퍼렇게 보래요. 그럼 사회충이구나. 그죠? 누렇게 떴어요. 예, 충미충이구나. 예, 붉게 떴어요. 좌우충이나 인시충이구나. 그 다음에 허옇게 떴어요. 묘충이네. 예, 요걸 딱딱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어보겠죠. 또 예, 요즘 감정이 슬퍼? 허옇게 떴는데 슬프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예, 그게 같이 버물려. 그러면 자, 내가 글자가 좌우충이 없는데 좌우충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글자가 그게 없더라도 그 좌우충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글자가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지, 전혀 나한테 없는 글자의 내용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묘유충이 있어. 그럼 묘유충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뿐이에요. 좌우충이 있으면 좌우충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넘기셔서 12절기와 중기의 설명표를 보시면 입춘부터 시작해서 24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5일마다 일어나는 절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달에 뭔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절기에 따라서 왜 조상들이 거기다 그런 절기에 대한 내용을 부여해 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두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운성 설명표가 있는데 이 12운성료는 이거 상대값을 의미합니다. 상대값. 그래서 뭐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제왕, 쇠, 뭐 병 이런 게 있는데요. 뒤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내가 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라는 계절의 값이 왔을 때 갑목이 언제 강성해지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언제예요? 인, 묘에 강성해지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거나 같은 목기가 있을 때는 내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갑목 입장에서는, 목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상대값을 말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알겠죠? 자, 내가 목기가 강해. 목기가 많아. 그러면 해자축 임묘진에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과잉한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병화 입장에서는 언제가 제일 세요? 4, 5. 불이 강할 때가 쓰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 불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름철에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상대값을 보는 12운성 조건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를 앞서 나와 있는 그 25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요즘에는 이거를 적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알려드리냐면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잠시 하시고 휴식했다가 이제 신체 장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